안녕하십니까. 이번 2021년 1학기 빅미 진로학 기재 최종활동 보고 발표를 진행하게 될 일본어 창의융합학부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저에 대한 소개와 제가 왜 이번 진로학 기재를 신청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부터 나올 사진은 다소 혐오감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3, 2, 1 접니다. 어떠신가요? 혹시나 무서우신 분들은 눈을 꼭 감아주시고 귀를 쫑긋 열어서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어 창의융합 학부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학부명은 이후부터 일본어 학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경상대학교 관광일학과에서 이번 연도에 부산 외국어대학교 일본어 학부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하나씩만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열정이 많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과, 단점으로는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로학 기재를 신청한 학점은 3학점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뭔가 자꾸 보였다가 사라졌던 것 같다고요? 아마 기분 탓일 겁니다. 자, 이제 무서운 사진에 지나갔으니 눈을 꼭 감고 계셨던 분들은 눈을 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번 진로학 기재를 신청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내가 그때 진로학 기재를 신청하게 되었는가 하고요. 그리고 이내 답을 얻을 수가 있었죠. 진로학 기재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학점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그 공부를 나만의 페이스대로 조절하며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나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어서 라는 것까지가 제가 중간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군대를 전역하고 왜 지금까지 무엇 하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한 적이 있었던가? 한 적이 없었나? 내 진로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생각을 했던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진로학 기재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다른 무엇도 아닌, 제가 만약 이것까지 넘겨버린다면 제 앞에 나 있는 장래에 대한 길이 어두워질 뿐일 것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이번 진로학 기재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번 진로학 기재를 신청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현재 최종활동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보람찼고 제 진로에 도움이 되었으며, 신청 계기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조금이나마라도 제 커리어를 쌓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의 최종활동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처음 세웠던 목표와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별 진행 과정, 세 번째로는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활동하며 느꼈던 소감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을 마치며 전해드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처음 제가 세웠던 목표와 계획입니다. 처음 제가 세웠던 목표는 그냥 단순히 번역이라는 것만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을 번역하여 나중에 훗날 번역가로의 길도 열어두자는 그런 마음으로 번역이라는 목표를 잡았었고, 계획 또한 그것을 중점으로 짜두었습니다. 목표는 분담 분량을 번역을 다 하는 것, 그리고 계획은 주차별로 분량을 계산하여 번역을 하고 번역가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그것이 되는 조건, 그리고 현직 종사자분들의 강의 시청 등등. 하지만 차차 진행해 나가면서 저는 굳이 번역이라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제 본래의 꿈인 시나리오 라이터에 대해서도 알아가면 어떨까 생각하였습니다. 번역과 시나리오 라이터 둘 다 창작한다는 것에서 어떻게 본다면 비슷한 형제 같은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했었기에, 저는 처음 제출하였던 보안계획서와는 달리 지금까지 주차별로 진행해 나가면서 틈틈이 시나리오 라이터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였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꿈으로의 길 또한 조금이나마 닦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이었구나 하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쌓게 해준, 시간을 갖게 해준 진로학기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세부적인 주차별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주차별 진행 과정은 앞서 설명드렸던 각 주차별 계획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OT주차 1주차입니다. 1주차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오리엔테이션을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바뀌고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여 듣고 난 뒤 진로학기제의 전체적 흐름과 방식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다음 2주차 진로집중교육에서는 교육을 통해 각 멘토들의 영상을 시청하였으며 그리고 저는 그 영상들 중 김정현 멘토님의 영상인 꿈만 꾸지 말고 꿈을 향해 걸어가고 움직여라 라는 영상에서 김정현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에 크게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나머지 영상들을 시청한 후 성찰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그때 작성한 성찰보고서입니다. 다음으로 3주차입니다. 3주차에서는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책을 이해하였으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난 뒤 분단 분량인 총 17페이지의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번역을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4주차에서는 번역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며 관련 영상 및 정보를 유튜브와 구글을 통하여 알아보았고 분단 분량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분단 분량 번역을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5주차에서는 지도 교수님과의 1차 컨설팅의 계획이 5주차에서 6주차로 변경이 되었었으며 번역가에서 파생되는 직업과 게임 시나리오 라이터에 대하여도 조사를 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단 분량의 번역을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몰랐던 단어들에 대한 사전적 의미 또한 조사해가며 알아갔습니다. 5주차에 분단 분량 번역을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자, 다음으로 6주차로 넘어갑니다. 6주차에서는 지도 교수님과의 1차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6주차로 넘어갑니다. 6주차에서는 지도 교수님과의 1차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교수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중간보고 주간 대비와 중간보고의 주간의 대비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 등을 고쳐잡았고 3주차에서 5주차에서 진행한 번역본을 재검토하며 수정하였고 번역가가 되기 위한 필요한 방법 그리고 그의 조사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분단 분량의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6주차의 분단 분량 번역의 결과물이며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의 1차 컨설팅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7주차입니다. 중간 보고 기간인 7주차와 8주차에서는 각각 보고서 작성 및 PPT 제작, 영상 촬영, 그리고 또래 강점 평가 영상 시청 및 평가표 작성 등등을 진행하며 중간 보고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중간 보고 PPT 작성을 한 PPT 슬라이드 스크린샷이며 그리고 제가 중간 보고 때 활용한 대본의 스크린샷입니다. 자, 9주차에서부터는 중간 심사 결과지에서 확인하였던 피드백들을 수용하며 적용시키며 진행해 나갔습니다. 9주차에 진로 탐색 활동으로는 한일, 이란 번역가 그리고 그들의 대표작 등을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차별 번역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번역의 진행 결과물이며 심사결과지 그리고 이란 번역가 강민아 번역가님과 하늘 번역가 혼다 번역가님을 조사한 스크린샷입니다. 그리고 10주차입니다. 10주차에서는 주차별 번역의 진행 후 진로 탐색 활동에서 게임 시나리오 라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 필수 능력 등등과 같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6주차에서 10주차에 번역본을 재검토하며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차별 번역 결과물이며 게임 시나리오 라이터에 대한 조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11주차입니다. 11주차에서는 마찬가지로 번역을 진행하였고
일본어 번역 대회라는 것을 지도 교수님과의 컨설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코로나로 인해 자택시험이라는 점과 금년도의 접수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총 2교시로 1교시엔 이란, 2교시엔 한일 번역으로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참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저는 참가 자격이 갖추어져 참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그 기간에 특정한 개인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필히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도 교수님과의 2차 컨설팅이 11주차에서 12주차로 그리고 12주차에서 최종 13주차로 계획이 수정되었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번역을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12주차입니다. 12주차에서는 다시 번역으로 넘어와 번역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흥미가 갔던 업체는 에이스 번역이라는 업체로 제가 조사하며 알아본 결과 번역 대행은 고객과 번역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 불편하다는 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 업체는 그것을 해결하고 1대1로 번역가와 고객과의 1대1로 원활히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업체보다 흥미가 더 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역가와 고객 사이에 벽이 생겨버리면 약간 번역을 하는 데에서도 퀄리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이스 번역에서 그것을 해결한 그 모습을 보며 에이스 번역이라는 업체가 저는 더 흥미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차별 분량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차 분량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3주차입니다. 13주차에서는 마지막 분량 번역을 완료한 후 수정된 계획이었던 지도 교수님과의 2차 컨설팅을 마치고 연구원님과의 컨설팅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주차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당시의 사진은 미처 찍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한 컨설팅에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진로학 기제가 끝나더라도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었었으며 저에게 내려진 과제인 앞으로의 제 진로라는 길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뜻깊은 한 주가 되었었습니다. 13주차의 번역을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뜻깊은 한 주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라이터의 영상을 시청을 하며 13주차를 끝냅니다. 결과물이며 영상 시청을 한 영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14주차에서는 최종 활동 보고서 작성 및 PPT 제작을 한 후 제출하였으며 녹음 대사를 구상하며 영상 촬영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읽고 있는 대본이기도 하며 짜두었던 대본입니다. 이번에는 저희의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최근태하고의 최종 결과물은 우선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에게 또는 두 명이서 같이 모여 결과물을 합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업체를 통해 간단한 형식으로라도 책으로 만들어 제본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이며 최종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는 기간 내에는 제본이 완료되어 아마 무조건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번 진로학 기제를 하며 느꼈던 활동에 관한 소감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진로학 기제를 진행하며 여러 감정을 느꼈고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꼈던 감정은 역시나 귀찮음과 짜증 등등 그런 악감정 또한 진로학 기제를 진행하는 초반에 자주 느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였으며 그는 번역이라는 일에서 오는 어려움과 예상과는 다른 장시간의 작업. 번역이라는 작업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오래 걸렸었기에 그로 인해 매주마다 시간에 쫓기듯이 작업을 하였었고
또한 거기서부터 오는 귀찮음과 짜증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중간 보고를 마치고 구주차에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침착해지며 번역의 속도 또한 처음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단축이 되었으며 오히려 번역을 진행하면서 이 책에 대해 더 자세히 읽게 되면서 오는 스토리의 재미는 저를 더 번역이라는 것에 빠져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작업이므로 그에 따른 귀찮음은 있었지만 처음 귀찮음과 같이 오던 짜증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지만 즐거운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진로 탐색을 하며 보는 번역가분들과 게임 시나리오 라이터를 조사하며 보던 현직 종사자들의 강의 영상 그리고 인터뷰 등등은 다시 한번 제 장래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욕구를 더욱 촉진시켜 주었으며 장래를 보다 더 면밀히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성외대를 편입한 뒤 바로 첫 학기에 진로와 기재라는 것을 진행하며 처음엔 불안도 컸지만 지금에서는 보람찬 시간이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가 온다면 그때는 제 본래의 꿈인 게임 시나리오 라이터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제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 그것을 결과물로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로와 퀴즈를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가 온다면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책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 번역이라는 것을 진행하였을 때 사용한 3일간의 행복이라는 책은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접한 책으로 처음은 웹소설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책으로 출판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바로 해외 직구로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게 되었으며 그 후 그 책은 저의 제일 좋아하는 책이 되었으며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도 택배로 그 책을 받아 군생활을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다시 읽었으며 그리고 그 책을 계기로 여러 책을 읽어보는 등 책이란 것의 인식이 그 책을 통하여 제 안에서 많이 개선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같이 진로와 퀴즈를 진행한 하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2주의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서로 열심히 하며 남은 진로와 퀴즈도 무사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와 퀴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부 나학부 김대현이었습니다.